네, 안녕하십니까. 철도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 지침 강의를 맡은 기출로 쉽게 배우는 철도 왕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자, 문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틀린 거 한번 지금 당장 철도 종사자 교육훈련 시행 지침 강의를 맡은 철도왕, 철도 1타 강사 철도왕입니다. 마지막 철도안전법 강의네요. 물론 철도안전법의 핵심 요약 강의를 또 만들 거긴 한데 어, 먼저 오늘도 짧게 한번 힘이 되는 명언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언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죠? 커넬 샌더슨. 바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KFC 창시자잖아요. 창시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한 사업을 한 12개, 12개 실패했어요. 12개 실패하고 그 다음에 한 65살. 그러니까 65살이면요, 여러분. 그냥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근데 그때 이걸 시작한 거예요, 시작. 그리고 이게 개씹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 반대편에도 있잖아요. 음, 저희 이제 이 시험에 종사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세요. 한 뭐 서른 한 뭐 다섯에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서른 아홉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냥 이분 모습 그냥 보고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중요한 거. 중요한 게 있으면 실패해도 해야 되는 거고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는 사실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뭐 나이 어리신 분도 있고 어리신 분이라면 오히려 개이득이죠. 왜냐면은 공기업, 철도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니까 호봉제. 그래서 이분처럼 이분의 그 패기, 나는 이 패기가 좋아. 패기 있게 갑시다, 여러분. 우리 한 번에 한번 붙어봅시다. 철도왕처럼 한 번에. 네, 그럼 한번 열심히 이 에너지 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철도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철도법 강의 맡은 이제 철도왕이고요. 먼저 이런 개별법들, 교육훈련 그리고 자율보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적게 나오죠. 뭐 오송대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종 필기 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두세 문제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큼직큼직한 것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기출들을 이제 토대로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너무 깊게는 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깊게 보시는 건 당연히 안전법이랑 철도, 차량 규칙, 도시철도 운전 규칙.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조 목적이고요. 그냥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제 이 교육훈련이 어떤 거에 목적을 두는지, 실무수습, 그리고 안전교육, 직무교육, 정비교육훈련 등. 근데 이런 게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도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내용. 그리고 이제 용어 정의 같은 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용어 정의에서는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운전교육훈련 기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기간이고, 이게 이제 입교 기간이죠. 관제교육훈련 기간도 똑같은 거, 정비도 똑같은 거. 그리고 안전 전문 기간은 이제 안전 전문 인력. 굉장히 쉽게 나오죠, 지금 말이. 그리고 교육훈련 시행자는 그런 철도 운영 기간의 장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전기능, 중요한 것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이 말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 그리고 기본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 이 두 부분을 이제 차이가 다르게 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TS라고 하고 기본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는 이제 PTS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4대 60대 4대 6대 정도가 있고요. 사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FTS 기가 있고요. 이게 실제 시험 보는 의왕입니다. 이게 의왕. 되게 게임기 같이 생겼죠.
다음에 이렇게 이런 게 이제 PTS 키, 이게 FTS 키. PTS는 이제 기본적인 모형들만 운전 시에는 똑같은 것을 둔 것.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기본, 기본 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 이게 이제 시차랑 똑같이 만든 이게 전 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라고 이제 두 개를 섞어서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전 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 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냥 다 보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관제도 똑같은 거고, 그리고 컴퓨터 교육 시스템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튼 그런 용어 정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교육 훈련기관 장이 이제 선발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이제 뭐 교통안전공단, 아니면 뭐 국장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결국 입교를 선발하는 주체는 운전교육 훈련기관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 교육 방법. 교육 방법은 이제 정원에 따라서 철도안전 시험 규칙에 따라서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고요. 그래도 이게 한번 무슨 내용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22조에 따른 정원이라고 했는데 이 22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1회 교육생 기준 30명 이상 그리고 15명 추가될 때마다 이제 종류별 교수 1명 이상씩 추가되는 이 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3장에서 이거 공부하셨죠? 그래서 그 교수라고 하면 이제 뭐 책임 교수 해가지고 뭐 몇 년 이상 이런 되게 복잡한 3번 별표가 있었어요. 3장 별표. 그래가지고 그거를 꼭꼭꼭꼭 지금 한번 3장 별표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3장이 공부하기 제일 어려운 과목이었죠. 그리고 뭐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이제 컴퓨터 지원 교육 시스템에 각각의 단말기를 사용해야 된다. 각각이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철도 운영자 25km 이하로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무 수습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숫자 같은 거는 자주 나오니까 25km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교육 훈련기관 장은 그 면허교육 이제 입교기간이 종료할 때 평가해야 된다. 이게 운전교육 훈련기관의 장이다. 지금 보니까 교육훈련 여기 법에서 처음으로 이제 운전교육 훈련기관 장에 대한 역할이 나왔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입교 전이 있고 입교 후가 있죠. 그래가지고 6달간의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 보통 전 기간은 한 2달 정도 준비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을 보고 기능 시험을 보고 입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2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입교 기간에서도 이제 중간 평가와 이제 마지막 기말 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시험 너무 많다. 근데 이 중간과 기말은 그냥 자체적으로 보는 거라 빵점 맞아도 빵점 맞으면 혼나죠, 이제. 혼나고 진짜 혼날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점수 낮게 나와도 다 높여주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애먹는 게 요거죠. 입사시험. 그리고 요건 정보가 많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철도왕과 함께 해주시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관제 교육 훈련, 이제 교육 방법 이런 거 나오는데 다 시험에 나옵니다. 다 시험에 나오는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위크랑 똑같은 거고 한번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실무 수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실무 수습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입사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죠.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 게 실무 수습입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일반인이잖아요. 입사하고 난 다음에. 일반인이 바로 이제 3,000명이 타는 차를 몰면 안 되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실무 수습 단계를 통과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먼저 철도 운영자 등이 해야 된다. 아까 교육훈련 입규기관장이었죠. 교육훈련 기관장. 이건 철도 운영자가 이제 실무 수습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제 나머지는 보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날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그 교통안전공단에 실무 수습을 입력해야 된다. 매달 말일, 그리고 다음 달 10일, 이런 거를 뭐 20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우리 또 날짜 하면은 우리 안전법에서 그 투자 공시, 그 다음에 뭐 안전, 우수자, 그리고 다음 해의 시험 날짜,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날짜들이 있었죠. 이게 11월 30일이었나요, 여러분? 11월 30일? 그리고 투자가 2월이었나? 안전 우수자가 5월이고.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죠, 이거? 2장인가 3장에 있었던 거.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기억해 주시면 외우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실무수 방법은 이제 운전 업무, 근데 다른 철도 차량 같은 것들을 신규 도입할 때도 해야 된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 다음에 구간은 이건 상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 나온 내용만 보고 가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번쯤 그래도 책을 좀 보실 거고, 아무리 저희의 모토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잘 공부하자여도 한 번쯤은 그래도 공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시무술 평가. 네, 시무술 어떤 걸 평가하냐? 이걸 한번 이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기본 업무, 그리고 제동 취급, 그리고 운전 속도.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선로 시험, 시스템 이해, 일의 상황. 그래가지고 이 5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글자 따셔도 좋고요. 뭐, 기, 제, 속, 선, 래. 기재속이라는 사람이 선래를 만들었다. 기재속, 선래. 기본 업무. 기본 업무는 말 그대로 이제 뭐, 뭐지, 뭐 무전감도 시험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겠고. 한 번쯤 다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요거가 이제 1, 2, 3, 4인데, 여기에서 다르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더럽게. 면허 필기 시험에서. 그래가지고,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종합평가 시스템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내용들,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죠. 그래서 살짝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입교 같은 데서 좀 더럽게. 먼저 이제 실무수습을 이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실무수습 담당하는 사람, 철도 운영자, 서울교통공사 기준, 지금 백호 사장님이라 했죠. 백호 사장님. 네, 백호 사장님. 근데 이제 그 지도 교육 관리 감독하는 자, 이런 사람을 이제 실무수습 담당자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요. 짧게 실무 얘기, 긴장감 떨어지지 않게. 첫 번째 이제 사람을 거의 안 보는 직업이다. 그래 사람 스트레스 거의 없다. 자기 할 것만 하면 되고, 그래가지고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은 직업입니다. 기관사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면은 이제 지도실이라는 곳과 이제 운용실이라는 곳을 만나게 돼요. 코레일도 마찬가지고, 서울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지도실이 여러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운용실은 여러분의 이제 교번,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수습을 담당하게 돼요. 지도와 운영, 실무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전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좀 아는 척하고 싶다. 그럼 기억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운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5년.
3년으로 자주 바꿔서 나오니까 전문교육 1월 이상 받은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아래 건 내용 똑같으니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안전 교육 및 직무 교육. 철도 운영자들은 매년 이제 안전 교육을 이제 계획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요거 집원현위, 집원현위, 집합교육, 원격교육, 현장교육, 위탁교육. 이게 섞어서 자주 나왔습니다. 문제가. 근데 이게 여기서 볼 때는 되게 안 틀릴 것 같은데 보세요. 어, 예를 들어서 위탁교육, 철도 운영자 등의 자체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시. 이렇게 하면은 시험장 가서 별 생각 없이 보면 맞다고 생각해요. 위탁이니까 자체 전산망 아닌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현위하고 이 내용을 꼭꼭꼭 보세요, 여러분. 꼭꼭 보세요. 시험에 이게 나왔었습니다. 지원 현위.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었는데 그냥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분량제고 200매, 20매. 뭐 당연히 이제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입교 시험에서는 좀 더럽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격 교육을 할 때는 이런 걸 가지라는 건데 분량 제공, 질의 응답,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정보 등록할 수 있는 곳, 네,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안전교육 위탁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 기준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안전 교육을 했죠. 근데 갑자기 아래에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근데 달라요. 이번엔 직무교육이에요, 직무교육. 이거는 집원 부위죠, 집원 부위.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험에 나왔어요. 직무교육 실시 방법인데 안전교육 방법을 해가지고 시험에 나왔어요. 집원 현위로. 네, 그러면은 되게 헷갈리죠. 이게 다 맞는데? 당연하지. 이걸 안 썼고 이걸 생각을 안 했으니까. 자, 직무교육과 안전교육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자, 안전교육과 직무교육 여러분들 생각하신 그대로입니다. 안전교육은 철도는 안전 되게 중요시하죠. 그래서 뭐 사고 사례 이런 것들 배우는 게 안전, 사고 사례, 그 다음에 뭐 안전에 관련된 법률, 직무교육은 뭐 신차, 새로운 차 들어왔다, 아니면은 뭐 새로운 기능이나 아니면 운전 방법, 새로운 선로 소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우 자주 받는다. 돈 다 주고요. 코레일도 설교통사도 다 돈 주고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지원 부위라는 거 한 번씩 보시면 되고 부서별 직장 교육 이게 보통 그 옛날에 그 경영학 그런 NCS 같은데 이제 JIT였나? 그런 걸로 나오지 않나요? 그 현장에서 받는 교육. 그냥 나머지는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냥 여기서는 이제 교육훈련 기관 교수급으로 직무교육을 이제 선정해라. 이런 것들을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정비기술자 교육훈련이 나오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철도 안전법을 치면 4장, 7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이종 면허 필기 시험에는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올 수 있다. 근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다. 그래가지고 한 번쯤은 이제 보면 좋아요. 저였으면 안 봤을 거예요. 근데 너무 세세하게는 안 보고 그냥 몇 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비교육훈련 기관은 뭐 대상자 선발 다 상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 교육훈련 개시 전까지 등록해야 된다. 그리고 뭐 교육훈련 실시하는 경우 이제 평가 당연히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안전 전문 이것도 7장에 나왔던 거죠. 이것도 뭐 선발해라 뭐 열심히 해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칙 보칙에서도 좀 시험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이거는 그냥 상식. 그런 평가 방법 이거 누구 따른다고 했죠, 여러분? 국장을 따른다고 했나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누구 따른다 했죠? 네, 교육훈련 기관의 장을 따른다고 했죠. 그 다음 입교기관장, 그 다음에 교육훈련 기관장 이런 사람들은
10월 말까지 교육 계획을 수립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월까지 이제 필기와 기능 시험을 이제 공시하라 했잖아요. 10월 말까지는 이제 다음에 교육 계획. 근데 이게 시험에 더 자주 나오지 이건 시험에 자주 안 나와요. 아무튼 이 교육훈련 이런 개발법들은 잘 안 나온다. 매우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큼직큼직하게만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교육 목표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날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년 동안 보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3년마다 저희가 이제 그걸 하죠. 교정을 하죠. 네, 여기까지가 교육훈련 시행 지침입니다. 네, 18분 정도 수업을 했네요.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이제 철도안전법이 이제 완전히 끝났네요, 여러분. 완전히 끝났어요.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박수.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세요. 때론 힘들 순간도 있겠지만 분명히 노력한 만큼 돌아옵니다. 그리고 철도왕은 여러분들 항상 기출문제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절대 개인정보 같은 걸 다루지 않아요, 저희. 그냥 복기, 나중에 다시 한번 채워 넣는다.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언제든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않고 복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강의 나오냐. 대망의 이제 필기 과목들, 전기동차 이런 거 혼자 공부하기 진짜 힘들죠. 그리고 이런 지금 입교 기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입교 기간에서 교육을 진짜 별로예요. 교수 이런 분들이 다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래서 제 강의를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엄청 알기 쉽게 눈높이를 딱 맞춰서 매우 쉽게, 그리고 딱 기출만 공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다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기출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철도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 지침 강의를 맡은 기출로 쉽게 배우는 철도 왕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자, 문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틀린 거 한번 지금 당장 한번 멈춰보시고 풀어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는 저와 함께 하는 거지, 미뤄서 나중에 문제 풀어야지, 답부터 봐야지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공부해요. 자, 정답은 뭐죠, 여러분? 정답은 이제 D번이고요. 이거 전부 실제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이종 필기에서는 포함되기 때문에 이 교육훈련 지침이, 그래서 나왔던 문제들을 다룬 거고요. 우성대학교 및 일부 대학교에서도 입교 기간에서는 이게 문제가 나오죠. 어, 그래서 일단은 용어 정리에서도 이제 한 문제가 보통 나오는 편이고, 근데 애초에 교육훈련 자체가 이게 세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조금 널찍하게 보시면 돼요. 애초에 좀 문제가 적게 나오고, 나오는 부분만 좀 한정적이니까. 그래도 제가 다루지 않는 부분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강의를 들어보시면 PTS와 FTS 차이, 사진과 함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항상 오픈 채팅에 남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지침의 내용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정답 뭐죠, 여러분? 정답은 C번입니다. 날짜에 관한 게 100% 나온다고 말 못해도 좀 더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사실이죠. 근데 날짜에 관한 게 근데 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어요. 이 교육훈련 신지침도 별로 없고, 뭐 10일이나 1년, 3년, 뭐 11월, 5월 말, 2월 말,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 10일까지 통보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B번 같은 경우에도 뭔가 교육생마다 가까이 컴퓨터,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체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교육생마다 가까이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는 게 사실 그 지침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해서 틀렸는데, 결국 틀린 거는 보기가 아니라 철도왕이 틀린 거였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시니까 그런 실수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ABCD 실무 수습에 관한 내용 정답 뭘까요? 정답은 D번이죠. 네, 고장 조치 및 규정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정답 D번이고요. 저는 이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을 때 운전 속도, 운전 시분, 정차 위치 이 중에서 뭐 하나가 틀리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계속 세심히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음, 엄청 세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다 이제 자주 눈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답, 그리고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번 멈추고 풀어보시겠어요? 네, 정답은 이제 10번, 이제 B번이죠. 이제, 아이고, 이게 좀 바뀌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가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도 그런 교수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정답은 답이 설마 없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겠죠? 이게 안전교육에서는 집원현위라고 외우라고 하셨죠. 제가. 그리고 직무교육에서 집원부위라고 했고, 그 차이를 꼭 강의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도 한번 멈추고 풀어보시겠어요? 정답은요? 정답은 10번이고요. 자, 정답이 이제 10월 말. 그러니까 이제 10월 말까지 교육 계획을 제공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면허 시험 공고 계획은 안전법 이제 3장에서 11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차이를 두고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훈련 지침 기출문제 배정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훨씬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철도왕 인강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픈 채팅방 카페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서로 공유하면서 존중해 가면서 응원해 가시면 하면 좋겠고요. 항상 미래 철도 종사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노력한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이제 따라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하시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